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또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죠. 오늘은 171페이지부터 이제 176페이지까지 나가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디냐면 비밀 결사, 국내 비밀 결사 운동부터 임시정부 전이니까 어디냐 3.1 운동까지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갈 거니까요. 우리 한번 슉슉슉 나가보겠습니다. 3.1 운동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가거나 아니면은 교과서를 통해서 슉슉 한번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일단 나는 칠판에 판서를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판서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다가 써가면서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171페이지에는요. 국내 비밀 결사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일 비밀 결사 운동 이렇게 써 있긴 한데요. 국내 비밀 결사 운동으로 일단은 이렇게 써서 볼게요. 자, 이 국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밀 결사 활동입니다. 이 시기는요, 당연히 우리가 일제 강점기겠죠. 1910년 나라를 뺏긴 그 시대, 이제 1910년대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나라 뺏기기 전에는 국내 비밀 결사 단체가 있기는 했었죠. 뭐가 있었어요? 신민회가 있었죠. 네, 이거는 1900년대의 단체고요. 1910년대에 아무래도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본 몰래 하는 비밀 결사 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비밀 결사 단체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뭐냐면 첫째는 독립의군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광복회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여러 소소하게 또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하는 단체거든요. 자, 이 독립의군부는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했었던 인물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임병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임병찬이라는 인물은 이 양반 유생 출신이에요. 자, 그런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대한광복회를 이제 조직했었던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은 박상진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임병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요, 양반 유생 출신입니다. 자, 이 사람 이제 뼛속까지 좀 그런 고리타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유교라는 것은 사실 위에라는 정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건데요. 자, 이 독립의군부는요, 임병찬이 조직을 하긴 했지만 임병찬이 누군가의 요청,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만든 단체예요. 바로 이 지시를 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고종입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했었던 단체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비밀 결사 단체는요,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애들이에요?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애들이겠죠. 그래요. 얘네들 공통점은 나라의 독립을 이제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통점을 우리가 보는 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얘네들은 뭔가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거잖아요. 자,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은, 이 독립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나라의 체제가 어떨 것이냐라는 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두 단체예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독립의군부는요, 고종의 오더를 받았었던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면 고종이 뭔가 지배자인 그런 나라가 되겠죠. 고종이 다스리는 다시 왕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주의를 바로 복벽주의라고 불러요. 자, 이 복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였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박상진의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와는 다르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면 왕이 없는 일반 지금 현재 왕이 없이 민중들이 다스리는 공화주의를 이제 채택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었나요? 자, 이 두 개의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만 더 보자면요. 이 독립의군부는요, 또 어떤 활동까지 했었느냐라고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건데요. 첫째, 뭐냐면, 뭐였더라? 맞아. 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이제 제출하려고 했었어요. 일본 정부에다가요. 국권 다시 우리나라 권리를 내놔라라고 하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이제 제출하는 뭐라고 해야 돼? 제출 계획 하는 것을 세웠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실패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별로 그다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는 봤는데 한 번씩 요즘엔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이제 제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대한광복회는요. 이 국내에서 이 비밀 결사 활동을 벌였지만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하게 되냐면은 만주 쪽에 이제 이 무장 독립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국외 무장 독립 독립 무장 독립 운동 뭐라고 해야 돼? 좀 그런 무장 독립을 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요. 좀 어떤 계열들이 얘네들이 조직이 됐었냐면 바로 의병 계열과 그다음에 애국계몽 계열이 이제 연합했었던 그런 애들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만주 쪽의 무장 독립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요, 이들은 이 북만주 쪽, 특히나 이 북만주 쪽에 많이 넘어가 가지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들의 일부가 바로 이 김좌진 장군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북만주 쪽에서는요, 대종교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 박산진 이런 계열까지도 넘어가서 얘네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런 김좌진 장군, 북로 군정서군이 이제 조직이 됐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좀 볼 게 있으면 뭐가 볼 게 있느냐? 비밀 결사 단체 중에 송죽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 이 송죽회라는 단체는 요즘에 송죽회가 은근히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이 왜 나오냐면은 여성단체예요. 이 여성단체로서 뭐더라? 이 사람, 이 송죽회는 이제 그런 여성단체로서 비밀 결사 활동들을 벌였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국내를 봤죠? 국내에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벌였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국외 활동들을 이제 볼게요. 자, 우리는 국내 말고 이제 국외에서는 어디가 이제 우리의 주된 활동지였었을 것 같아요. 첫째, 만주. 둘째, 연해주. 자, 그리고 셋째, 중국 관내. 이 중국 관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본토 쪽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미주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등등등 이런 곳입니다. 자, 첫째 만주 지역을 볼게요. 자, 내가 또 그림을 되게 잘 그리죠. 자, 한번 보자면 그림 최악이야. 자, 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이 생겼죠. 자, 이 우리나라 북쪽을 이제 만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만주를 크게 이제 이 간도, 그러니까 남만주 쪽을 이제 이쪽을 남만주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북만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동쪽에 이제 러시아 땅인데요. 이쪽을 바로 뭐라고 불러요? 연해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에 특히나 이 중국의 본토 쪽에 있었던 데가 바로 중국 관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나머지는 미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주 쪽 특히나 이 남만주와 북만주를 내가 구분을 지었죠. 자, 이 남만주 쪽에는요. 이제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이 남만주 쪽을 개척했었던 그런 단체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 1900년대에 신민회예요. 자, 신민회가요. 이 남만주에 이제 삼원보 지방에 이 터를 잡고 이 독립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도 좀 살짝 보면 그냥 일단 이 남만주 쪽에 이 삼원보 지방에서 이 신민회는요 뭘 만든다고 했었어요? 신흥 강습소를 만들고 얘네들은 신흥 무관학교가 된다고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북만주는 아까 어떤 애들이 넘어갔을까요? 이 북만주는요, 뭐 용정이나 명동, 뭐 이런 데 명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데가 바로 이들이 우리 민족들이 넘어가서 활동했던 터예요. 자, 근데 이런 곳을 개척했었던 이제 단체나 인물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대종교 계열입니다. 대종교. 자, 대종교와 아까 말했던 저기 대한광복회 있죠? 이런 단체들이 바로 이쪽에다가 이제 터를 잡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대종교가 중광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중광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장 독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것들도 하게 되냐면 학교 사업 같은 것들도 벌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무장 투쟁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명동학교와 또 뭐가 있더라? 서전서숙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나 뭐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게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학교 사업을 이제 민주교육 같은 것들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대종교는 이 중광단 이런 것들, 이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단체는 이후에 뭐 어떤 것들까지도 이어지게 되냐면 북로 군정서 해서 북로군정서군 해가지고요. 이들은 바로 무장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로군정서군의 사령관이 바로 누구냐면은 저 위에 나오는 김좌진 장군이에요. 자,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해주. 자, 연해주 지하방은요. 초반부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러시아의 영역이 된 이후에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쪽에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안 살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야 여기가 개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주민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주민으로서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단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이 한인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한인촌이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한촌이라고 불렀어요. 이 신한촌이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었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단체까지도 만들어져요. 뭐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권업회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이제 권익 이런 것들을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연해주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 뭐 이 임시정부의 성격인 이런 이 임시정부 같은 게 살짝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1914년에 대한 광복군 정부입니다. 이게 1914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대통령, 부통령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 조직이 됐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뭐 근데 실제로 뭐 어떤 활동을 막 많이 보이기는 못해요. 자, 그렇지만 이게 조직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 여기서는요. 이게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서 전로 한족 연합회인가요? 뭐 이게 있어요. 족 연합회인가 뭔가 있어요. 연합회인가 중앙총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로한족회라고 해도 돼요. 전로한족연합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어지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3.1운동이 일어나고 이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쪽에서는 이제 대한국민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나중에 어차피 이 임시정부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활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중국 관내입니다. 중국 관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뭐 이제 교과서에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자, 중국 관내에서는 어떤 활동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 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게 파리에서 만국평화회의, 헤이그구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3.1운동 이전에도 이런 만국평화회의는 여러 번 열려요. 이 헤이그에서요. 근데 그때 이 신한청년당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조직이 돼서요. 여기에서 대표였었던 김규식이 이제 여러 번 이 헤이그에 이제 이 만국평화회의에 파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체는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가서 이 김규식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이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이제 헤이그? 파리구나. 내가 지금 헤이그랑 착각하고 있네요. 자,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이제 참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린가 봐요. 자, 헤이그가 아니라 파리예요.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미주 지방, 미국 지방이에요. 자, 미국 지방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살기 힘들고 하니까요. 특히나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기회를 열어줘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넘어가봤자 이 삶이 뭐 더 그리 나아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페이는 더 많이 주긴 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서 뭘 하게 되느냐? 옛날 노예들이 하던 일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사탕수수 농장. 뭐 오렌지 캐거나 뭐 이런 것들 해요. 자, 이런 것들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특히나 또 미국에서는요, 이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집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스티븐스, 얘를 죽였었던 인물이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 살인범이 돼서 이제 좀 이 미국에서 막 갇혀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구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결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 한인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대한인 국민회예요. 자,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졌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뭐 또 1910년대 이 중반에는요, 저 하와이 쪽에서 이 박용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 군단 이런 것들까지도 조직해서 무장 독립으로서 무장을 해서 이 미국에 이제 무쟁 투쟁하자라는 그런 의지까지도 보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보겠느냐?
뭐 여기 책에는 뭐 독립선언 움직임 써 있네요. 자, 독립선언 움직임. 어차피 책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일단은 크게만 이제 보고요. 이제 책을 통해서 내가 이 설명 안 한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독립선언 움직임은 뭐 여기 어떤 내용들이 써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 이 독립선언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했었죠. 1919년에요. 자, 1919년쯤에 우리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왜 무르익었느냐? 첫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힘입어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뭘 하게 돼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단은 이 외국에서 이때 활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아까 뭐 얘기했었던 여기도 뭐 신한청년단의 김규식 파리강화 회의, 뭐 김규식이 파리강화 회의를 파견했고요.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만주에서 이거는 뭐냐, 무호 독립선언이라고 불러요. 뭐 이거는 원래는 1918년에 이제 선언했었던 건데, 이게 18년 11월인가 12월인가 해서요, 이제 1월까지 넘어가서 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1919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무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1918년이에요. 자, 근데 이 독립선언, 이 만주 지방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나서 1919년에 2월 8일 3.1운동 전이죠. 어디에서? 도쿄에서 28 독립 선언을 하게 돼요. 이걸 했었던 인물들이 바로 누구라고 했었어요? 유학생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독립운동들이 있었고, 이 마지막 결과물이 바로 3.1 운동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1 운동이네요. 자, 3.1 운동. 자, 3.1 운동은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아까 위에 나왔었던 지금 이런 분위기가 쭉쭉쭉 물어익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910년대에 무단 통치기가 너무나 악랄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독립을 향한 열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때에 마침 누가 죽어요? 고종이 죽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고종의 장래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독립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런 이런 공감대를 구체화시켰던 게 바로 민족대표 33인이었습니다. 자, 이 뭐 손병희, 뭐 한용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민족 대표 33인이 이 독립선언을 이제 독립을 이제 향한 이제 구체화를 시켰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독립선언서를 이제 작성까지 했었는데, 자, 이 3월 1일이 이제 결행일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고종의 장례식은 3월 3일이에요. 근데 3월 1일 날 이제 결행하기로 했었어요. 어디서? 바로 탑골공원에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만세 평화 시위를 계획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게 원래 계획해서 이제 딱 평화 시위를 이들이 나와서 낭독을 하고, 민족대표 33명이 나와가지고 이 탑골공원에서 낭독을 하고 이 만세 시위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이 민족대표 33명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했더니만은 이 민족대표 33명이 뭐 했냐면은 태화강 가서 밥 먹고 만세 삼창하고 자수해요. 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 탑골공원에요. 자, 이 뭐 그렇지만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요. 그리고 이 시위는, 평화 시위는, 만세 시위는 이제 퍼지게 됩니다. 자, 맨 처음 서울에서,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농촌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평화 만세 시위였어요. 자, 근데 이 일본 애들이 가만히 두고 있을 리가 없겠죠. 일본 애들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평화 시위가 이제 나중에 조금 폭력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 책에도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마어마한 우리 학살을 하게 돼요. 뭐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이런 학살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뭐냐면 이런 3.1 운동과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은 아니지만 저기 천안 쪽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이 독립활동을 벌였었던 그런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예요? 유관순 열사죠. 자, 유관순 열사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관순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 3.1 운동은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의와 영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의의와 영향. 이걸 뭐는 의의고 뭐는 영향이다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 민족의 영향을 확인했죠. 뭐냐면은 남녀노소, 신분고하, 막론하고 고하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배터리가 부족하다지만 민이 참여한 운동이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이 놀랬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제 이 전환하는 계기가 됐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이 민족의 역량을 확인했었던 민족의 이제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우리가 이제 독립을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외국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었죠. 바로 뭐예요? 오사운동, 중국의 오사운동과 이건 중국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반영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뭐 강의가 되게 짧죠? 의외로? 자, 근데 책을 다시 한번 볼까? 아니야,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